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보존공고를 내리는데요. 보존공고의 내용을 보면 이른바 청산가치의 산정, 이른바 가용소득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청산가치의 산정, 이른바 가용소득의 산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영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 이른바 청산가치의 산정, 이른바 가용소득의 산정과 관련된 보존공고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드릴 것이 많아 이번 영상은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변제계획의 수행과 면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제계획의 수행 그리고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먼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후 인가 결정을 받거나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사히 변제 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인가 결정을 받기 전 변제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변제 계획에 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는 변제 계획 안에 수행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존재하는데, 인가 결정을 받기도 전에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수행 가능성이 없는 변제 계획안으로 보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가 전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폐지라 함은 개인회생 절차를 종결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인가 결정 후에는 3개월분 이상의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 폐지 대상자, 즉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폐지 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무조건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제금을 잘 납부하는 것은 변제계획안의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면책 결정 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변제금을 잘 납부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변제 개시일이 언제인지,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변제계획을 무사히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월 변제금, 변제 시작일, 변제 기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월 변제금, 변제 시작일, 변제 기간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리인 사무실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본인이 대리인 사무실에 적극적으로 물어보아야 하고, 개시 결정 전까지 변제금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대법원 나이사건 검색을 보면서 개시 결정 전 보증서가 제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 변제금이나 변제 개시일 변동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변제 시작일은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에 특정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급여가 압류 또는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이고, 법원이 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도록 하는 경우,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분명령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는 인가 결정 후가 제1회 변제기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 의무가 생기는 시기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간혹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면서 올라오는 질문 중에 개시 결정이 나면 납부하는 줄 알았다, 인가 결정이 나면 납부하는 줄 알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제1회 변제기일부터 변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고, 이는 개시 결정이나 인가 결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변제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개시 결정 후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개시 결정 이후부터 변제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오해가 발생하였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변제금의 실제 납부하는 시기가 개시 결정 후가 되는 이유는 개시 결정 전에는 법원에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회생위원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개시 결정 후 법원에서 보내주는 개시 결정 통지서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계좌가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울산지방법원과 같이 첫 보존공고에서 회생위원 계좌를 알려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앞서 본 변제금 납부 의무가 생기는 시기와 실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개시결정 후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금은 제1회 변제기일부터 개시결정 시까지 변제기일이 도래한 변제금의 합계액이 됩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기일이 도래하는 월변제금은 매월 변제기일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보면 요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개시결정이 났는데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매월 내는 변제금에 더 내어서 미납 변제금을 없애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최초로 변제금을 나누어 주는 시기는 인가결정 후입니다. 따라서 인가결정 전 폐지가 된다면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한 변제금은 채무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결국 채무자가 인가 전 폐지에 이르더라도 납부한 변제금이 환급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법원에서는 채권자 집행의 기일은 거의 무조건 개최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채권자 집행기일 후 인가 전 폐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미납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다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가결정 전 폐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폐지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고 미납금을 모두 납부한다면 폐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가 후 폐지 결정과 관련한 판례이긴 하나 약 7회분 미납으로 인가 후 폐지되었다가 항고심 결정 이전까지 약 10회분의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미납금을 항고심 결정까지 기간이 도래한 변제금 기준으로 3.5회분으로 낮춘 경우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질문을 보다 보면 인가결정 전 미납이 있었는데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금 미납 횟수는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금을 내지 못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변제금의 총액수에서 실제 채무자가 납부한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의 몇 회분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인가결정 전에 변제금을 모아두지 못했거나 모자란 경우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 액수에 금액을 더 내어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미납금을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단 채권자 집행 기일 전까지 미납금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혹시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고 미납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항고심 결정 전까지라도 내야 할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노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항고심 결정의 경우 오래 걸리므로 차라리 재신청을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인가결정 후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금 납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가결정 후에는 미납 변제금이 3인분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폐지 대상자, 즉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므로 3인분 이상의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미납한 횟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변제 현황 조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가결정 후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최초로 변제금을 나누어 주게 되면 대법원 나이사건 검색에서 변제 현황 조회가 가능하게 되고, 변제 현황 조회를 통해서 자신이 미납한 금액, 미납한 횟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제 현황 조회 보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도 있고 별도의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납금이 발생하면 나중에 내는 변제금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내어 미납금을 미리 줄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로 생활하는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것이 향후 또 발생할 수 있는 변제금 미납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폐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폐지 예정 통보서를 보내어 변제금을 미납하게 된 경우 미납 변제금 해결 방안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7년 7월 5일자 2017마 280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에서 보내오는 폐지 예정 통보서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보증명령에 대하여 변제금을 미납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덧붙여 소명하고, 향후 미납 변제금 해결 방안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한 다음 실제 이행할 경우 폐지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도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고 미납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폐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고장 제출 후 변제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항고심으로 사건이 이심되는데, 대법원 2017년 7월 25일자 2017마 280 결정의 취지에 의한다면 항고심에서 미납 변제금을 상당히 줄여나가고 향후에도 미납 변제금을 줄여나가면서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정을 소명한다면 폐지 취소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폐지 결정 후 납부한 변제금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답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발간한 회생위원 직무편람에서 폐지 결정 후 채무자가 변제금을 입금하였지만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폐지 결정 후 채무자가 입금한 변제금은 환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폐지 결정 후 항고심까지 납부한 변제금의 경우 혹시 항고 기각 결정이 되고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항고심에서라도 변제금 완납이 가능하고 그럴 자신과 의지가 있는 경우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럴 상황이 아니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경우 차라리 재신청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 결정은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통해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폐지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몰랐다, 항고 기간이 도과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인가 결정을 받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대법원 나이사건 검색, 변제 현황 조회를 해서 미납금 현황을 확인해보고 미납금이 상당한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법원 나이사건 검색 사건 진행 내용에 폐지 결정 공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폐지 결정 확정 후 초안 항고라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아울러 미납금 전액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두 개의 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여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